자, 황장수의 주말 진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계엄 이후 넉 달 동안 진짜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모두가 열심히 싸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열심히 싸웠는가? 윤석열이라는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앵그리 블루를 이끌고 이번에 이 싸움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제가 윤통을 지키자고 참전하는 것은 그동안에 탄압을 받아온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윤통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갔는데 그건 윤통 개인이 아니라 윤통이 탄핵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일 거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모조리 제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결국 집권을 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할 거고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속을 감추고 있지만 뭐 K-이니시티브니 뭐 먹사니즘이니 그리고 또 실용주의니 그가 지금 어제 출마를 하면서 말했잖아요. 잘 살게 됐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부의 편중이 그 원인이다. 경제 양극화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에 이재명이 생각하는 숨겨놓은 자신의 칼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하고도 자기 내부의 과거 고생할 때 삐뚤어진 점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사법부를 정리하고 4개나 되는 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으면서 이까지 왔고 또 김만배까지 무죄를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를 보면 이재명은 아마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무력화시키는 파시즘적 포퓰리즘 독재를 할 거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 안 되려면 일단 윤통이 탄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체제 수호를 위해 탄핵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통이 탄핵돼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본인이 약속했던 것과 나중에 본인이 보인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죠. 1월 1일 날 이후 그의 1월달, 2월 중순까지의 행동과 그리고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에 그의 행동이 달라졌고 그 결과 빨리 탄핵 결정해달라. 탄핵 빨리 시켜달라인 거죠. 승복하겠다. 자, 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그래 말하는데 애초에 8대 빵이었던 헌법재판관들이 뭘 망설이겠어요. 그냥 8대 빵으로 끝내버린 거죠. 자, 이제 윤통은 갔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뭡니까? 김문수가 되느냐 홍준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체제 수호를 하는 겁니다. 이 체제 수호 싸움은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고 우리는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체제 수호를 하겠다고 싸워야 되는 상황. 6.25 때를 보자면 그야말로 낙동강 전선에 내몰려진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기는 방향으로만 생각해야지 그 외에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야 체제 수호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는 뭐 반이 개헌연합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뒤에 문제지요. 그리고 솔직히요, 박근혜, 윤석열, 이재명을 겪으면서 개헌은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반개헌주의자였지만 개헌은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무시무시한 자가 나타나서 독재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제도로서 독재를 방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거는 이길 자가 누군가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40명쯤 되는 의원들이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고 나서면 같이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왜 자당에 지금 10여 명 이상 되는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국민들이요 저렇게 한덕수 출마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현재
김문수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이미 2017년에 문재인과 맞섰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을 보면서 굳어진 거예요. 그때 서희가 단일화에서도 문재인한테 못 이겼습니다. 산술적으로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저 의미 없는 경선을 국민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보수층에서도요, 잊혀진 경선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끼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해가지고 하나 선출해봤자 그걸 누구도 이것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점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쪽으로 이렇게 힘이 쏠릴 것이다. 자당의 경선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은 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최종 뽑힌 대선 후보라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에 있는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숫골, 내가 숫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윤통을 겪고도 아직도 국민의힘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윤통 사태 때 저당이 보인 행태를 보고도 그 당 안에서 뭐 김문수니 홍준표니 오세훈이니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는 숫골이라고 봅니다. 숫골이라는 것은 수구 꼴통이라는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숫골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제거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댓글 봐도요. 한덕수는 개헌 세력의 음모다.부터 시작해서 평생 뺀질뺀질하게 살아온 한덕수가 대선을 뛴다고 절대 못 뛸 거다.부터 온갖 욕들을 하고 있어요. 전라도다. 이제 최악이 전라도라는 거죠. 자, 좌파는요. 전라도가 미는 경상도 후보 전수를 하는데 왜 보수는요. 보수 영남이 미는 전라도 전수를 못합니까? 전라도는 처음부터 그냥 믿을 수 없다. 이게 숫골이지요.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숫골이에요. 그래서 숫골이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넉 달을 고생해놓고 진짜 이제 체제가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이 오는데 더 이상 뭘 따지고 망설입니까? 아직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자들은 그건 확실한 숫골이다. 보수에서 도려내야 된다 생각합니다.